핫뉴스 댓글 총 집결지. TV, 라디오 켜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큰 돈을 버는 사람,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는 투자자 등이 아니라면 사실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그나마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비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는 경우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세무조사 영순위로 찍히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읽은 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사업자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의 특성상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즉 세금이 안 거치는 자금이 있고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재산 취득금액 지출금액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차이가 매우 크면 탈세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1년에 부동산 여러 번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살면서 부동산을 매매할 일이 꼭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니라면 1년에 매매를 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3년 동안 3회 이상 매매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본인이 부동산 매매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증여 후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워낙 커지다 보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적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은 후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증여세를 꼭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30세 미만인데 비싼 주택이나 상가를 매수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케이스 중 가장 흔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20대에 고가의 주택을 매수할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탈세 또는 증여 여부를 확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